이런 프로그램 하나 자체가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있구나. 전성실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7년 전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한 6년 동안 열심히 나눔에 대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제가 교직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한 2003년 정도에 몸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술, 담배, 고기에 너무 미쳐 있었죠. 제가 스트레스를 그걸로 좀 풀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어느 순간 좀 쓰러진 적이 있어요. 쓰러지면서 삶에 대한 좀 성찰을 좀 하고 술, 담배, 고기를 다 끊으면서 그때 만났던 연수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재단에서 했던 나눔교육 교사 연수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른 연수랑 달리 좀 저한테 좀 임팩트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아름다운 재단 안에 있는 나눔교육 교사 연구에 가입을 했고, 저보다 어린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을 좀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나이만 먹었지 뭘 했을까라는 이런 반성을 통해서 저도 학교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너무 소심해서 말도 잘 못하고 교우관계도 좀 형성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한번 뭔가를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실수데이예요. 매주 월요일은 실수를 많이 하는 아이를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어머, 누구 너 실수한 거야? 너무 잘했어.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실수에 대한 부담이 좀 줄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전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애들도 친구가 실수한 걸 비난하거나 뭔가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때 문제가 됐었던 아이는 3학년을 올라갔는데 나와서 열심히 체조를 막 보여주더라고요. 2학년 때 상상을 못했던 일인 거죠. 이런 프로그램 하나 자체가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있구나. 나눔교육은 나를 알고 남을 알고 나를 인정하고 남을 인정하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이제 꼭 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생각도 나눌 수 있고 느낌도 나눌 수 있고 어떤 다양한 재능들도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본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을 안 그 기준에서 남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대할 수 있어야만 상대방의 것도 인정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럼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나눔들이 많아지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인성교육으로 접근하게 돼요. 네가 착하지? 그러니까 제가 어려우니까 나눠야 돼. 나눔은 있으나 이웃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발달장애 아들이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발달장애 아들이 불쌍하니까 기부는 해요. 근데 그 기부는 하는데 그 학교가 우리 동네에 오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되고 싶은데 이웃으로 받아들이고는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애들. 지금 현대인들이. 그러다 보니 나눔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뭘로만 보냐면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내가 가진 걸 주는 거로만 보는 거죠. 나눔이란 행위는 남는데 관계는 사라지더라고요. 비슷한 동네 사는 애들끼리 짝꿍을 지어주면 걔네들이 뭐 한 달 사이에 서로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나눌 수 있냐면 학교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 아이의 방을 나눌 수 있고요. 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그 아이의 습관이나 행동들을 집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둘의 관계가 학교에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절친이 돼요. 그럼 그 절친들이 학교에 와서 또 나누는 대화가 또 다른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 관계가 몇 번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아이들끼리 하나의 공동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걔네들은 서로 모르는 애들이 아니라 서로의 집까지 가서 밥도 먹고 같이 잔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누는 대화는 질이 상당히 높아져요. 결국은 삶을 배움 속에서 나누는 거죠.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배울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눔들이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봤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어머니가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셔야 뭔가를 나눌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주시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제가 어머니 밥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안 계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누군가는 그 살아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존재감들이 있죠. 최근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소통이에요. 냉장고에 게시판을 하나 붙여놓고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서로의 얘기를 소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뭐 드라마를 하나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신뢰는 말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엄마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해? 엄마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 했을 때 엄마가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한다라면 저는 막내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끔 물어봐요. 언제 물어보냐면 조금 힘들 때. 아빠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당연히 아빠는 너가 제일 좋지. 그럼 얘가 살짝 웃고 가요. 근데 그런 신뢰가 바탕이 돼야만 혼을 내도 듣는 거고,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 그냥 엄마가 기분 나빠서 얘기하는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나눈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뭔가를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어떤 생각들을 주고받는 추억이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게 저는 가족 안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